자, 104페이지. 용도구역 마지막 용도구역 6번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우리 아까 용도구역 행위자 보셨잖아. 계도는 따로 법률. 수산존보구역은 수산존관리법. 법이죠.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토개혁법령이죠. 그런데 얘는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행위자를 법령을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동네는 뭘 짠다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아시겠죠? 계획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입지를 뭐 시킨다? 최소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입지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야.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제도가 많은 제도예요. 입지를 제한하는 거잖아.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입지할 수 있고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 정하는 게 그 용도지역 지구잖아. 그런데 용도구역은 뭐예요? 그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용도구역이니까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데 지역지구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요. 여기 있는 건물들이 보니까 전부 잔디밭이야. 잔디밭. 건물이 잔디밭이야.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요 동네는 이게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대. 코스모스 같아요. 응? 우리가 어릴 적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시골에 도로마다 그 길목마다 이렇게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어. 학교 가는 길목이고 마을 앞길마다. 기억나세요? 새마을 운동 기억나요? 70대 안 살아봤어. 하면서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 나훈아 형님이라고 있어. 혹시 알아요? 그 부르는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있어. 고향하면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야? 코스모스야. 아시겠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렇게 나오는 코스모스.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더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알던데. 자, 이렇게 코스모스가 활짝 폈다는 건 이 다른 용도구역은 지금 개도시가 지정되면 망한 거잖아. 개발 안 하는 거잖아. 여기는 반대라니까. 얘가 지정되면 이제 불행껏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이런 행위제한 적용 안 해. 여기는 이 동네에 계획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절차는 뭐예요? 관리계획이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 얘는 일반 결정권자 똑같죠? 그래서 뭐라 적어놨어요? 결정권자는 이렇게 적어놨죠? 결정권자 바로 묶어보세요. 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돼 있죠. 정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괄호로 한번 가볼까?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킨다는 말은 용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은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이 말.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복합적인 토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도시 정비를 뭐 하겠다? 촉진하겠다는 거지.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지역 거점을 뭐 하겠다? 육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점 육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 수단은 뭐다?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입지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정비를 뭐 한다? 촉진시킨다. 정비를 촉진시킨다는 말은 가만 내비둬도 정비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상이 아니겠지. 다시 말해서 정비는 꼭 필요한데 이 동네가 정비가 잘 안 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네가 그럴까? 정비는 꼭 필요한데 정비는 꼭 필요하단 말은 거기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꽉 밀집해 있잖아. 그런데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 그잖아요. 돈이 왜 안 돼? 용적률이 적으니까. 만약에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고 이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네를 대상으로 이렇게 코스모스가 활짝 피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니까. 지역 거점.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박스 안에 이런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중심지가 대상이에요, 변두리가 대상이에요?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중심지와 변두리요. 아, 중심지지 뭐 그걸 생각을 해. 중심지어야 거점 역할을 하지. 저 변두리가 어떻게 거점 역할을 하겠어. 그지요?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밑줄, 도심, 부도심, 또 뭐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 밑줄,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번, 2번은 외울 필요도 없어. 시험에 나면 안 틀려. 틀리게 안 나와. 틀리게 나올 수가 없지. 당연히 거점 역할을 하니까 중심지고. 아시겠죠? 예,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D급 보세요. 3개 이상의 노선이 뭐한다?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제로 돼 있죠. 3개 이상 위주. 대중교통이 3개 이상이 만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런 대중교통이 만난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이. 그럼 3개 이상이 만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끓는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 중심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죠. 1km 이내 밑줄. 자, 중심지로부터 1km 이내라는 얘기는 요거는 반경 500m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경 500m, 직경 1km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 그냥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난다. 결절지다.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바꾸는 게 그 시험 문제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단순해요. 그냥 숫자 나오면 바꿔내는 거야. 그냥 막 생각 없이. 응? 1km를 2km로 바꾸는 게 그 시험 문제야. 두 번째, 우리 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죠. 밀집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상업지역 없어? 상업지역 없다. X. 자,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뭐하다? 시급한 지역이 되겠죠. 자, 정비가 시급한데 정비가 안 되네. 그래서 이런 지역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할 게 뭐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거. 주거, 공업지역이라는 거. 상업지역은 본래 고밀도로 개발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용적률이 커요.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요거 하나 기억하고. 세 번째, 도시 재생 활성화죠. 이 법이 우리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도시를 뭐 하자고? 재생시키자 말이야. 도시 재생, 도시 재생.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하지 말고 도시에다가 뭐요? 링거를 꽂아가 재생시키자고. 오늘 저도 식물 키우면서 링거 놓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링거를 맞고도 이게 죽고 그러던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도 없고. 자,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이 법에서 만드는 계획이 2개가 있어요. 거기 밑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있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에 적어보세요. 근린재생형,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2개가 있다고. 근린재생형이 있고 도시경제기반형이 있어요. 도시경제기반형. 그러면 대상은 도시경제기반형이 대상이다. 근린재생형이 대상이다. 도시재생기반형이 대상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시경제기반형이 대상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경제기반형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 도시의 근간, 기간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시설. 요즘 또 선거철이 또 다가왔는가 봐. 또 가덕도 저기 들어봤어요? 신도시 만드는 거. 그런 게 만약에 막 그 도시 유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도시는 그 도시의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근린재생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동네를 재생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생시키는 거야?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 설치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아시겠죠? 생활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마을을 재생시키는 게 근린재생형이고 요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도시경제기반형 요런 것이다 그러면 뭐 그 주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상 지역을 기억하려면 그 3개 정도는 좀 봐주면 되겠죠? 디귿, 리을, 미음.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만나는 결절지로서 몇 킬로미터? 1km.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무슨 지역? 주거, 상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번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을 적어놨죠.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계획 내용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뭐야?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계획이죠. 그러면 여기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 용도구역 빼고 이런 것들을 전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바꾸고 시설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취해 법권이야. 그죠? 이런 거 용도지역도 바꾸고 다 바꾸고 용도지역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다 계획에 다 짜버린다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에는 다 있다. 아시겠죠? 도중기 다 들어간다. 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디귿을 한번 물어봤네. 요게 신설되고 간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의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고 일단 지금 한번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큰 2번 한번 볼까요? 큰 2번 한번 봅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밑줄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역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토지용부터 가로 묶으세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거기까지. 요게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우리가 보신 지 오래됐는데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했죠.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야. 강화, 완화하는데 문제는 뭘로 정해? 밑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 말이죠. 강화 완화해서 계획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다른 법률 적용에 특례가 나오는데요. 1번에 적용 안 하는 법률 있죠. 요번에 한 개 더 신설됐는데 뭐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이거밖에 안 적어놨나? 됐어요. 요 정도 보면 되고. 뭐 작년 시험에 또 이게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요? 우리 책에 없는 걸 물어봤네. 자, 됐습니다. 뭐 지금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용도구역이 있다. 지정 대상 정도 아시겠죠? 이 지역 구역에서는 계획으로만 한다. 행위를 제한한다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7페이지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행위를 제한하는데 그 특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특례 규정 나와 있어요.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지가 걸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봤어요. 최근에는 좀 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마무리를 짓고 우리는 이제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뭘로 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거 가겠습니다. 지구 단위.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5번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 동네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만 한다. 행위를 제한하죠. 방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했죠. 근데 얘하고의 차이점 뭐예요? 얘는 용도구역이에요. 얘는 용도구역이 아니다. 용도구역 아니야. 우리가 내 방을 덮어버리는 게 2가지가 있었잖아. 장롱을 갖다 놓고 덮어버리는 방법. 요 용도구역은 지역지구를 싸그리 무시한 놈이죠. 무시하고 장롱 갖다 놓는 거고 여기 매트를 갖다 놓는 건 요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은 밑에 장판지, 용도지역 지구의 특성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는 거야, 얘는 지역을 싸그리 무시한 거고, 고려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할 때 지구는 우리 특광시군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특광시군의 일부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군. 근데 요 지구단위 계획은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마을이라고 그랬죠. 어느 마을을 개발한다, 재개발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마을이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를 봤죠. 110페이지를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일부에 동그라미 쳤죠? 밑줄 긋고 그 일부, 그게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몇 개예요? 2개지. 도시군 계획이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야? 특광시군.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광시군을 말하는 거죠. 그 특광시군의 뭐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뭐 하려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합리화. 그리고 기미환 이렇게 했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이런 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시험에 물어보면 그 일부를 전부로 바꾸는 게 문제예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체계적으로 관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건데 역시 대상은 도시군의 일부지만 절차는 무슨 절차다? 관리계획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계획도 다 관리계획입니다.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관리계획이에요. 요 절차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얘도 다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동그라미 그 밑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른쪽 페이지 샤판한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다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얘는 결정권자가 시장군수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정리하셔야 될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구역은 쫀이니까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일 겁니다. 절차는 방금 봤다 그죠? 국장, 시도의사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 다 결정권자로서 절차는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지.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느 동네를 개발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요? 요거는 지정 요건은 좀 달라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지정을 못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도시지역은 조건이 없어. 개발만 되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요. 해야 된다가 원칙이요. 아까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가 원칙이고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근데 아까 지정해야 되는 게 3번 나온다며. 오늘 2번째 듣네. 아까 방제지구 있었잖아. 재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해야 되는 예외가 있다. 우리가 기초과정까지 넉 달 동안 여기에서 뭐 공부했어요? 넉 달 동안 뭐 공부했다가 생각이 나야지. 그래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3월 달에 오면은 이것도 안 갖고 올 거다. 그래서 힘들다. 그만 갖고 오면은 쫙 보이잖아. 아, 이 박스 내용 중에 요건 했고 이렇게 되잖아. 자, 도시적 주상공록에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뭘 했느냐면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찾았다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 용도지역 중에는 무슨 지역이 개발이 안 돼? 그럼 녹지 자체는 대상이 아니고 녹지가 뭘로 바뀌면 주상공으로 뭐 하면 변경이 되면은 개발이 되잖아요. 이건 대상이 된다고. 또 개발 안 되는 땅이 아까 개도시 있죠. 용도구역의 개도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하거든. 이건 도시지역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개도시야.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안 되잖아.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공원 있죠.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은 개발이 안 되거든. 그럼 이런 땅들 자체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지. 아닌데 이런 땅들이 뭐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초과정 넉 달 동안 이거 공부했다니까. 이걸 공부한 거야. 그러면
이런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하고 지구 단위기 있고 지구가 똑같잖아. 요 용도지구는 전부 지정 대상이야. 용도지구 지정돼 있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 용도지구를 없애고 폐지하고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요 지구 목적이 용도지구로서 행위 제한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 버릴 수 있어. 용도지구는 전부 대상이야. 또 관광특구도 대상이야.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차이점은 단지는 뭐 내국인들도 대상을 하지만 특구는 특별히 외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에는 관광특구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단지도 대상이 됩니다. 어디보다 양호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지역을 더 추가할 거예요. 이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자, 임의적 지정 대상 제목부터 봅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동그라미 쳤고 일부 동그라미 쳤죠.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밑줄 지정할 수 있다. 왜 거기 전부에 동그라미를 쳤겠어? 아까 왼쪽 페이지 맨 위에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마을이었잖아. 근데 여기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하는 마을이잖아. 그 마을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에 뭐가 나와? 용도지구 밑줄. 용도지구 밑줄. 그 다음에 저 밑에 7번에 뭐가 나와?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나오죠? 그 밑줄. 그래서 용도지구, 관광단지, 관광특구. 요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2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2번에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자의 동그라미. 정비구역 있죠? 3번에 정비구역, 정자의 동그라미. 4번에 택지개발지구 있죠? 택지개발지구, 택자의 동그라미. 5번에 대지조성사업지구 있죠? 대자의 동그라미. 대지조성사업지구, 우리 주택법 공부하셨잖아. 주택법은 주택도 건설했고 대지도 조성했죠? 그 대지조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전부 개발이야, 요것들은. 전부 개발이야.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뭘 말한다? 개발한다. 개발하는 동네는 다 대상이라니까. 개발하는 동네를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개발하는 동네를 정택도산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정택도산대. 정택도산대. 정택이가 도사라니까. 정택도산대. 아까 산택이가 나온데 기억나요? 산택이. 산택이는 얘도 이렇게 읽으면 산택이잖아. 포함되는데 여기는 산택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정택이라고 외우세요. 정택도산대. 전부 개발하는 거야. 그럼 정택도산대는 전부 지정 대상이 됩니다. 저기 뭐예요? 택이 뭐예요? 도가 뭐예요? 산이 뭐예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들어가는 거야. 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택도산대 이렇게 요번 진도는 용도지구하고 관광특구, 정택도산대 개발하는 지역 요걸 기억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보신 게 9번하고 뭐 10번 있죠? 9번, 10번 있는데 9번, 10번을 이렇게 외워줍니다. 9번 봅니다. 9번 보세요. 9번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형을 정진시키 복합적인 토지형 정진 밑줄 복자의 동그라미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넘기세요. 대통령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10번 보세요.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U자의 동그라미. 자,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두 번째, 교정군사시설 있죠, 밑줄. 교정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이렇게 돼 있죠. 그 교정군사 할 때 교자의 동그라미. 무슨 말이냐면 도심 속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도심 속에 뭐가 있어? 군부대가 있죠. 이걸 이제 밖으로 이전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그 뭐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유니시티라고 아파트 한 대 들었는데 하여튼 군부대를 밖으로 이전해.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대상 된다는 거야. 그것도 개발하는 거잖아. 유휴토지, 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죠. 그럼 개발하는 땅을 정택 도산대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유교 군복이 있어요. 자, 유가 뭐예요?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교군이 뭐야? 교정 군사시설을 이전 재배치한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만다 정진시킨다. 이렇게 되는 복합적인 토지용. 거기 9번 10번이야. 그럼 9번 10번을 뭐라고 외웠어? 유교 군복. 오늘 이거만 외워줘. 더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외워. 지정 대상 지역 보세요. 대상 지역은 뭉쳤다가 풀려나는 지역이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개도시 공원이 해제된다. 또 개발한다 뭐 정태 도산대. 또 개발한다 뭐 유교 군복.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반드시 문금을 이렇게 따로 묶어줘야 돼. 정택 도산대하고 유교 군복을 따로 묶어줍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필수적 지정이죠. 의무적 지정이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밑줄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의무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야 돼. 다만 관계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밑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이미 만들어놨잖아. 근데 또 지구단위계획 또 만들 필요 없지. 그때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빼고 아니면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밑줄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10년 동그라미. 그게 두 개가 있네. 정비구역하고 뭐하고 택지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정택 도산대라고 외웠잖아요. 정택 도산대. 이 정택이는 지정할 수 있다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 이거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돼. 다시. 뭐 말인지 아시죠? 자,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뭐 대구도 대구지만 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저 서울 아니겠어요? 한강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하면은 돈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만약 이걸 재건축해가지고 5층짜리를 20층으로 올렸다. 30층 올렸다. 그러면 여기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근데 문제는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정비 사업을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재건축하려면 몇 층 돼야 돼? 30층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돈 버는 건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돈은 안 되는 거야. 그럼 10년이 지나면은 여기 지구단위 다시 수립해야 돼. 이때 지구단위 계획은 이걸 완화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규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동네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든다고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택이는 정비사업하고 10년이 지나면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다시 수립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동네는 정택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정택이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자, 대주조성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X. X. 예전에는 의무에 있었다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겠죠? 정택이만 있어. 정택이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또 정은 정비구역이고 택은 택지개발지구인데 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택이 이러니까 정택이 이렇게 온다니까. 정택이. 정택.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밑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한번 보세요. 얘들 얘기해요. 아까 뭉꼈다가 풀려나는 지역 있죠. 요거는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얘들이 풀리는 게 왕창 풀려버려. 왕창.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풀리죠.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뭐가 뭉깼다 풀렸어? 녹지가 주상공원으로 풀렸고, 맞지요? 개도시 공원이 풀렸잖아. 그런데 개도는 의무에 없어. 오늘 개도 두 번 들었어. 용도구역에서는 개도를 뭐라고 기억했어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이 법이 없어. 지구단위구역구역은 개도는 뭐를 기억했어? 의무에 없어. 용도구역은 이 법에 없고 지구단위구역구역은 의무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도시 공원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두 개 나오죠. 1번에 시가와 시공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해제돼? 30만 이상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해라. 2번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죠. 그런데 얼마 이상으로 변경돼? 30만 이상 이럴 때는 지정해라. 그럼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앞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개도하고 X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개도시공원에서 개도는 의무에는 없다. 왜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개발이 되는 거 맞죠? 근데 개발제한구역 풀렸다고 무조건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푸는 목적이 개발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목적이 필요 없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무슨 밑에 용도지역이 지금 장판지가 있잖아. 장롱 갖다 놨죠? 장판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장롱 있을 동안에. 그럼 장롱 드러나면 장판지 보이잖아. 그럼 용도구역 드러내면 용도지역이 보이겠네. 그잖아요. 용도지역이. 근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어.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야. 근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 그럼 개발제한구역 풀면 자연녹지가 보이죠. 얘는 개발이 가능한 녹지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풀면서 보존녹지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용도지역을.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필요 없다는 거지 개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무조건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 개도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였어요? 나중에 개발하려고 일시적 묶어둔 거였잖아. 근데 걔를 푼다는 건 개발하겠다는 거지. 공원부지가 풀린다는 건 무조건 개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30만 원 정도 풀리면 의무적으로 꼭 묶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묶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이번 진도에서 꼭 기억하세요. 지구단위구역 지정 대상. 한번 해봅시다. 뭉깼던 땅이 풀린다. 녹지가 뭘로 바뀌어? 주상공. 개도시공원이 뭐가 돼?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들이 30만 이상으로 풀리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 녹지가 주상공으로 30만 이상. 그 다음에 개도시공원이 풀리는데 개도는 의무에 없다. 그 물으시면 이렇게 물어봐. 도시개발구역이 30만 이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물어봐. 대상이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왜 나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30만 이상이다. 대상 아니야?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있지. 도산대 개발하는 동네.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 지정해야 된다고 X. X라니까 정택에만 대상이라니까. 정택에만 대상이야. 아시겠죠? 한숨을 쉬고 난리가 났다 지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숨을 쉬고 좀. 우리 도시적 외지역 있죠? 그럼 마저 끝내고 갑시다. 시간이 없다. 자, 도시적 외지역은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도시 외지역은 그래서 아무 때나 지정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지정하면 안 돼. 도시 외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란 얘기는 관농자를 말하죠. 여기서 지구단위구역 지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딱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 제목에 밑줄 긋죠? 제목에 박스 안에. 자, 첫 번째는 무슨 지역이요? 계획 관리지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두 번째 개발 진흥지구죠. 세 번째가 뭐예요?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하고 거기 하는 행위자는 뭘로 대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3번은 용도지구 행위제한만 계획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1번, 2번은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은 아무 때나 하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일본의 계획관리지역은 100% 계획관리가 돼야 됩니까? 50% 이상만 되면 됩니까? 50% 이상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면 돼?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채우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하나 기억하자. 여기 일부 개정이 뭐 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우리 책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통령령이죠. 요 대통령령은 우리 시험에서 그다가 안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시골에 지정할 때 대통령 요건이 도대체 뭘까? 자, 시골을 개발을 할 때 큰 규모로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돼요? 작은 규모로 해야 난개발이 안 돼요? 난개발이 안 되려면은 규모가 커야지. 그래서 면적이 커야 된다는 면적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난개발 막기 위해서 늘 기환경 하잖아.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기반시설 따로 적어볼까? 기반시설,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환경미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한다고요. 그래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안 나오거든. 응? 그러면 결국은 시골은 면적이 커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그게 지정 요건이야.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을 보면 넘겨보세요.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3번이 대통령령이거든. 3번, 4번, 5번이 대통령령이에요.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4번, 5번. 그게 뭐예요? 기환경이잖아.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훼손이 없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럼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면적이죠. 면적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내 기억 한번 보실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밑줄 그으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면적이 얼마 돼야 돼? 30만 이상 동그라미 치세요. 30만 이상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시골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는데 목적이 뭐를 지금 짓겠다는 거야? 아파트, 연립주택 짓겠다 이 말이죠. 주거단지 조성하면은 이때는 면적이 커야 되는데 얼마나 커야 되느냐면은 30만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파트 연립 주거단지 조성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놈이 학교요. 초등학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생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앞에.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입지가 되려면 최소한 30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세대수로 치면 적어도 2,500세대 전후가 되어야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보다 작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지금 있던 학교도 없애고 그러자 난리치잖아. 그래서 규모 크게 하라는 거야. 아파트 연립은 이게 제일 문제야.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요. 아파트 연립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3만만 있으면 돼. 3만만. 근데 아파트 연립이 있으면 30만이 돼야 된다고. 요 숫자 요거 한번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법이 2003년도에 2003년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공법에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지금 이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든. 이 법 만들면서 2002년도까지는 시골의 대규모 개발을 10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만으로 올렸어. 올렸더니 시골의 기환경, 환경미문 이런 거 훼손 안 하면서 30만 이상 개발되는 땅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2003년도에 택지개발 0% 시골에 0%.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법을 바꿨어. 예외적으로 10만만 되면 된다는 예외를 만든 거예요. 단지 때 예외란 건 사유가 있겠죠. 초등학교 영주 확보됐을 때, 초등학교 문제 없을 때.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확보해도 되지만 이웃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어. 충분히 수용이 돼. 아시겠죠? 관할교육청이 동의 얻었어. 이렇게 되면 10만만 되면 되도록 이렇게 예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파트 연립 지으려면 면적이 커야 되잖아. 30만. 초등학교 문제 해결되면 얼마? 10만.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얼마? 3만. 거기 나와 있잖아. 기억 30만.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또 밑줄 그으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
A의 경우는 얼마? 10만 이상 10만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아파트 연립 짓는 건 똑같죠? 기억이나.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걸 가로 묶으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만이면 된다. 거기 A, B가 있는데 A는 놔두고 B번 보세요. B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받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니든 아니면 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럼 초등학교는 구역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구역이 아니더라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얼마면 돼? 10만. D급 보세요. 기역 및 니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 3만.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얼마? 3만. 이런 뜻이죠. 자, 물어봅시다.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시골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산업단지 만들려고 합니다. 면적이 얼마가 돼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 3만 이런 얘기잖아. 3만.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3만. 아파트 연립이 있으면 30만. 예외적으로 10만. 됐죠?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1의 3부터 5까지 요건에 해당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건이 뭐예요? 면적이 커야 돼. 옆에 한번 적어봐. 심심한데. 면적. 그 다음에 기환경 이렇게 적어봐요. 면적, 기환경. 요게 대통령이잖아. 면적, 기환경.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도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려면 얼마가 돼야 돼? 30만.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그런 얘기지. 아시겠죠? 나머지 몰라도 돼. 3번에 용도지구 폐지. 밑줄 긋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로 대체. 뭐 그걸 갖다가 뭐 밑줄 긋든지 괄호 넣고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시골 지역은 자세하게 잘 안 물어봐. 시골 지역은 이렇게 물어봤어.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오라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오.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 지금 30만, 10만 이거면 잘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응? 그러니까 시골은 대통령 요구로 정하는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은 면적이 커야 되고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계획은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파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1월달 강의를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많이 힘들었죠? 복습하실 거예요. 복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